갓 임관한 군인 손녀를 성희롱하고 괴롭히던 중령이 든든한 백 믿고 설치다가 예비역 투스타의 호출 한 방에 계급장이 뜯기고 병사들 앞에서 따귀를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철원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찢어발길 듯이 흉포했다. 육사단 청성부대 예하 최전방 철책을 담당하는 한 보병대대의 대대장실. 창밖에는 영하 20도의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끈적거렸다. 탁! 두꺼운 서류 뭉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갓 임관하여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신임 소위 나봄은 입술을 꽉 깨물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얀 볼에는 이미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다. 방금 전 대대장 피도광 중령이 던진 재떨이에 맞은 상처였다. 야 나봄 소위.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피도광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살찐 뱀의 눈이었다. 너 임관할 때 교육 안 받았어? 대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 좀 따르라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감히 대대장 명령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나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대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술 시중을 들러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과 시간 이후 영외 회식 강요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규정? 규정? 피도광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옆에 서 있던 중대장 모진남 대위가 비릿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어이나 소위. 너 진짜 꽉 막혔다. 대대장님이 너 예뻐해서 챙겨주려는 거잖아. 여군 장교가 센스 없이 뻣뻣하게 굴면 군생활 꼬인다. 우리가 남군들처럼 너 굴리면 버틸 수나 있겠어? 모진남은 나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불쾌했다. 나봄은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이 부대는 피도광의 왕국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여군 간부들을 자신의 장식품 취급했다. 피도광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가 풍겼다. 나 소위. 잘 들어. 내가 장군 손녀라도 되면 내가 이러지 않아. 근데 너네 집안 보니까 뭐 없더만.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는데 그냥 병사 출신이라며? 백도 없는 게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나봄은 할아버지의 정체를 숨겼었다. 할아버지 나철통. 예비역 육군 소장. 청성부대의 전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녀가 자신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이 되길 바랐고 나봄 또한 그것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할아버지를 그저 6.25 전쟁 참전 용사 정도로만 적어냈다. 대답 안 해? 짝. 피도광의 손바닥이 나봄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태도를 고쳐. 오늘 밤에 내 숙소로 와서 반성문 제출해.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알았어? 이건 명령이다. 나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 지난번 다른 여군 하사가 신고했다가 오히려 꽃뱀으로 몰려 강제 전역당하는 것을 보았다. 헌병대도 감찰부도 모두 피도광의 인맥으로 얽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봄이 비틀거리며 대대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피도광과 모진남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형님. 저거 아주 독합니다. 오늘 밤에 확실히 교육 좀 시키셔야겠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밤에 아주 기를 꺾어 놓을 테니.
나봄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왼쪽 광대뼈 부근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저 더러운 짐승들의 욕심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에는 할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나봄은 급히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할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나철통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봄아, 할애비다. 잘 지내고 있냐? 밥은 먹고? 네, 잘 지내요. 밥도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냐? 철원이 많이 춥지?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고 와서 그래요. 그래. 내가 지금 철원 읍내에 와 있다. 우리 손녀 맛있는 고기 좀 사주려고 왔지. 지금 면회되냐? 나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위병소 앞이라고 했다. 할아버지, 저 지금은 좀 곤란한데. 곤란하긴 임마. 위병소 앞이다. 빨리 나와라. 보고 싶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봄은 절망적이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부어오른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밤 피도광의 숙소로 가느니 차라리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죽는 게 나았다. 나봄은 전투모를 눌러쓰고 위병소로 향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위병소 앞 면회실. 나철통은 낡은 점퍼에 허름한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육사단 사단장 시절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철의 발톱이었다. 전역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군인의 피가 끓고 있었다. 할아버지. 면회실 문이 열리고 나봄이 들어왔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오냐 우리 강아지. 어서 와라. 나철통이 반갑게 손녀를 맞이하려다 멈칫했다. 손녀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에 거무튀튀한 멍자국이 보였다. 봄아. 고개 들어봐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감기 걸려서. 고개 들라고 했다. 소위 나봄. 명령이다. 나철통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위엄이 실렸다. 나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철통의 눈이 뒤집혔다. 손녀의 왼쪽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눈은 퉁퉁 부어뜨지 못할 지경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누구냐? 나철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것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누가 내 손녀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 훈련하다 다친 게 아니다. 이건 맞은 상처야. 어떤 놈이야? 나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흑. 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흑흑. 나철통은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뼈가 앙상한 노인의 품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손녀의 뜨거운 눈물이 나철통의 점퍼를 적셨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왔다. 할애비가 왔다.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피도광과 모진남이 들어왔다. 그들은 퇴근하려던 길에 나봄이 면회 왔다는 보고를 받고 염탐하러 온 것이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나 소위 할아버님이신가? 피도광이 껌을 짝짝 씹으며 들어왔다. 그는 나철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딱 봐도 돈 없고 힘없는 촌노였다. 네, 대대장님.
나봄이 기겁하며 일어섰다. 피도광은 나봄을 무시하고 나철통에게 다가갔다. 영감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네. 근데 우리나 소희가 군 생활을 너무 못해서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요. 나철통이 천천히 피도광을 올려다보았다. 자네가 대대장인가? 어허, 말 짧네. 내가 당신 손녀 직속 상관이야. 예의 좀 갖추시지. 모진남이 옆에서 낄낄거렸다. 대대장님, 딱 보니까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집안 꼴이 이러니까 나 소희가 저렇게 촌티를 못 벗는 겁니다. 피도광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영감, 솔직히 말해봐. 진짜 할아버지 맞아? 요즘 세상이 말세라던데. 혹시 스폰서 아니야? 나 소희가 몸값이 좀 싼가 봐. 이런 노인네 비위나 맞추고 있는 거 보면.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시끄러워 이년아. 내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 아니야. 피도광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다시 나철통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노인네야.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곱게 집에 가. 그리고 나 소희는 오늘 밤에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하니까 데려갈 생각 말고. 늙어서 밤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쯧쯧. 빨리 뒤지는 게 애국이지. 뚝. 나철통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손잡이 나무가 으스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자네 이름이 뭔가? 나? 육군 중령 피도광이다. 왜? 청와대에 민원이라도 넣게? 피도광. 기억해두마. 그리고 내 놈도. 나철통이 모진남을 노려보았다. 너희는 오늘 군인으로서 죽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내일 아침 해를 군복 입고 보지는 못할 거다. 아하하.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야 모 대위. 헌병 불러서 끌어내. 민간인이 군부대에서 난동 피운다고 해. 알겠습니다. 모진남이 나철통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나철통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여 모진남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빡! 악! 모진남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피도광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친 노인네가. 나철통은 품 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한철입니다. 선배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 현 육사단장 강한철 소장이었다. 그는 나철통이 사단장 시절 작전 참모로 데리고 있었던 나철통이 가장 아끼는 후배였다. 한철아. 나다. 나철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를 녹일 듯 뜨거웠다. 네 선배님, 철원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십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예하 대대 위병소에 와 있다. 그런데 대대장이라는 놈이 내 손녀를 폭행하고 나를 스폰서 취급을 하는구나. 늙은이는 빨리 죽는 게 애국이라며 내 면전에서 침을 뱉더군.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미친 새끼가. 강한철의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피도광 중령이라고 하더군. 한철아. 내가 전역할 때 내 지휘봉 너한테 물려줬었지. 네. 제 갑오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걸로 이놈들 머리통을 좀 깨야겠다. 그리고 헌병대 감찰부 싹 다 데리고 와. 10분 준다. 그 안에 안 오면 내가 내 방식대로 이 부대 초토화시킨다. 지금 당장 헬기 띄우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나철통이 전화를 끊고 피도강을 바라보았다. 피도강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떨고 있었다. 사단장, 강한철 소장, 선배님, 너 정체가 뭐야? 나철통은 대답 대신 점퍼를 벗었다. 그 안에는 그가 아끼던 별 2개가 박힌 예비역 군복 상의가 입혀져 있었다. 비록 낡았지만 그 어깨 위의 별은 그 어떤 현역의 것보다 빛나고 있었다. 나, 예비역 육군 소장 나철통이다. 피도광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철원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대대 연병장 상공으로 500MD 공격 헬기와 UH-의육식 블랙호크가 편대를 이루며 진입했다. 서치라이트가 대대 본부를 대낮처럼 비췄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자고 있던 병사들이 팬티 바람으로 관물대를 부여잡았다. 전 병력 기상. 전 병력 연병장 집합.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방송이 울려 퍼졌다. 위병소 앞에는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피도광은 위병소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나철통의 군화발이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로터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가장 먼저 헬기에서 뛰어내린 것은 강한철 사단장이었다. 그는 전투복 차림에 철모도 쓰지 않고 권총을 찬 채 달려왔다. 뒤이어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한철이 위병소로 뛰어들어와 나철통 앞에 섰다. 그리고 바닥이 울리도록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한철, 선배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나철통은 강한철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피도광과 모진남을 가리켰다. 한철아, 내 군생활 40년 동안 적군 앞에서도 이렇게 치욕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감히 내 부하가 내 후배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썩어 빠진 일이 벌어지다니. 강한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엎드려 있는 피도광의 배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피도광이 뒹굴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놀려. 강한철이 허리춤에서 지휘봉을 꺼냈다. 나철통이 물려줬던 흑단 지휘봉이었다. 그는 그것을 나철통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선배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철통은 지휘봉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감촉. 옛날 전장을 누비던 그 느낌이었다. 일어서. 나철통이 피도광과 모진남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은 덜덜 떨며 일어났다. 계급장 때.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피도광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헌병, 이놈들 계급장 뜯어버려. 강한철의 호통에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피도광의 중령 계급장과 모진남의 대위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희는 군인도 아니다. 그냥 양아치 건달일 뿐이야. 나철통은 지휘봉으로 피도광의 턱을 들어 올렸다. 내 손녀를 때렸지?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지. 오늘 밤 내 놈 숙소에서. 피도광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좋아. 오늘 밤 아주 긴 밤이 될 거다. 연병장으로 끌고 가. 연병장에는 500여 명의 대대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었다. 단상 위에 나철통과 강한철이 올라갔다. 피도광과 모진남은 단상 아래 무릎 꿇려졌다. 나철통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대 차렷. 노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나는 예비역 소장 나철통이다. 오늘 나는 내 사랑하는 손녀를 보러 왔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훌륭한 장교가 된 손녀가 아니라 상관의 폭력에 멍들고 피 흘리는 가여운 아이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봄 소위가 대대장에게 맞았다는 소문은 이미 병사들 사이에도 파다했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놈들이 너희의 지휘관이었다. 너희를 개처럼 부리고 여군을 희롱하고 뒷돈을 챙기던 놈들이다. 오늘부로 이놈들은 지휘관이 아니다. 범죄자다. 나철통은 옆에 서 있던 나봄을 불렀다. 나봄 소위. 앞으로. 나봄이 단상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다. 내가 직접 해라. 저놈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라. 나철통이 지휘봉을 나봄에게 건넸다. 나봄은 지휘봉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피도광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 소위. 아니 나 장군님 손녀분. 제발. 내가 실수했어. 살려줘. 나봄은 피도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실수? 아니요.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던진 재떨이에 맞은 건 접니다. 당신이 성희롱한 것도 접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욕한 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짝. 나봄이 지휘봉으로 피도광의 뺨을 후려 갈겼다. 피도광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에서 피가 튀었다. 이건 내 몫입니다. 짝. 반대쪽 뺨을 다시 후려쳤다. 이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우리 대대원들의 몫입니다. 짝. 마지막 일격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피도광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할아버지를 모욕한 대가입니다. 연병장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동안 피도광에게 당해왔던 서름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강한철 사단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헌병대장. 이놈들 당장 구속 수감해. 혐의는 상관 모독, 가혹행위, 성군기 위반, 직권 남용, 횡령까지 싹 다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마.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피도광과 모진남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그들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헌병차에 태워졌다. 그리고 대대원들에게 알린다. 내일부터 사단 특별감찰 들어간다. 너희가 겪은 부조리, 억울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내라. 내가 내 별을 걸고 다 해결해주겠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함성은 철원의 밤하늘을 뒤덮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철통은 손녀와 함께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주인 잃은 대대장실은 썰렁했다. 나철통은 깨진 재떨이 조각을 지팡이로 툭 쳤다.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봄이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나철통은 손수건을 꺼내 손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봄아. 세상에는 똥 같은 놈들이 많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야. 밟아버려야지. 너는 내 손녀다. 철통 같은 의지로 이겨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철통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차가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한철아. 뒤따라 들어온 강한철 사단장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네 선배님. 이 부대 내가 당분간 좀 봐줘도 되겠나?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어 보여서 말이야. 선배님이 직접 지도해 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제가 사단 관사 하나 비워두겠습니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관사는 무슨. 나는 여기서 잔다. 내 손녀 지켜야지. 나철통의 눈이 다시 빛났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피도광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악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철원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철원의 아침은 늦게 찾아왔다. 영하 25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육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밖보다 더 차가웠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헌병 수사관과 피도광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하룻밤 사이 피도광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은 넝마처럼 보였고 거만하던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물 좀 줘. 피도광이 갈라진 목소리로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묵묵부답으로 서류만 넘겼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내 동기가 지금 국방부에 있다고. 너 나한테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수사관이 피식 웃으며 서류 한 장을 피도광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피도광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당신 동기, 국방부, 방금 전에 당신하고 선 긋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횡령 규모가 너무 커서 자기들까지 죽게 생겼거든요. 서류에는 피도광이 지난 2년간 병영식당 부식비를 빼돌려 유흥업소의 탕진한 내역과 장병들의 피복류를 외부 업체에 불법으로 매각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모진남 그 새끼가 다 한 거야. 나는 몰랐어. 모진남 씨는 이미 다 자백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던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신 숙소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 거기에 상납고리까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더군요. 피도광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 장부는 자신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목을 죄는 밧줄이었다. 그 장부 맨 위에 적힌 이름. 왕백광. 왕 의원님. 왕 의원님을 불러줘. 그분이라면 나를 꺼내줄 거야. 피도광이 발악했다. 같은 시각 대대 연병장. 나철통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연병장을 거닐고 있었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 준비에 한창이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구령 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악마 같았던 대대장이 사라지자 부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봄 소위는 중대장 대리 임무를 맡아 병력 앞에 섰다. 아직 얼굴에 멍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오늘 일과는 진지 공사 및 제설 작전이다. 날씨가 춥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몸이 안 좋은 인원은 열외 없이 보고해라. 의상.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우렁찼다. 예전 같으면 아픈 척이라도 해서 빠지려던 병사들이 앞다퉈 작업 도구를 챙겼다. 자신들을 위해 대대장의 따귀를 때린 불곰의 손녀 나봄 소위를 위해서라면 얼음물 속이라도 들어갈 기세였다. 나철통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왔다. 번호판을 본 나철통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거구였다.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남자. 국회의원 왕백광이었다. 철원 지역을 기반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토호 세력이자 피도광의 뒤를 봐주던 검은 그림자였다. 어이쿠, 여기가 그 난리가 났다는 부대입니까? 왕백광이 거만하게 걸어오며 코를 킁킁거렸다. 군인 냄새. 아주 지독하구만. 강한철 사단장이 달려 나와 왕백광을 막아섰다. 의원님, 사전 통보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은 부대 정비 시간입니다. 비켜봐요, 강 소장. 내 지역구 부대에서 대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는데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진상조사를 하러 왔소. 그리고 여기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왕배광의 시선이 나철통에게 꽂혔다. 당신이요? 예비역 핑계대고 부대에서 행패 부린다는 노인네가. 나철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왕배광 앞으로 다가갔다. 키는 왕배광이 더 컸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나철통이 압도적이었다. 행패라. 썩은 고름을 짜낸 걸 행패라고 부른다면 그렇소. 내가 그 행패 부린 노인네요. 말하는 본세하고는 당신 때문에 우리 군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어. 감히 영관급 장교를 병사들 보는 앞에서 폭행해. 이건 군형법상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야. 당신 연금 박탈은 기본이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주지. 왕배광이 삿대질을 했다. 나철통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연병장의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갔다. 내란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군의 위상을 떨어뜨린 건 내가 아니라 내 놈들이 꽂아놓은 썩은 빨대들이다. 피도광이 횡령한 돈 다 어디로 갔나? 그 장부에 내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다던데. 왕배광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늙은이가 증거 있어?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증거? 피도광이 헌병대에서 아주 술술 불고 있다더군. 내가 군납 비리에 개입해서 챙긴 돈이 수십억이라고. 너야말로 배지 떼고 죄수복 입을 준비나 해라. 나철통의 호통에 왕배광은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법대로 해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방식대로 처리하지. 왕배광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 내렸다.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을 단 사내였다. 육군 본부 법무실장 엄살수 준장이었다. 그는 법을 이용해 군대를 쥐락펴락하는 법비법 기술자로 유명했다. 강한철 소장. 사단장 직무 정지 명령서입니다. 나철통 예비역 소장과의 유착관계 및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겁니다. 엄살수가 서류 봉투를 강한철의 가슴에 밀어넣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강한철이 소리쳤지만 엄살수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렸다.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봄 소위. 당신도 대기 발령입니다. 피도광 중령에 대한 폭행 및 하극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까지 영내 대기하세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왕배광과 엄살수는 법과 규정을 악용하여 나철통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나봄이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저는 나철통이 지팡이로 손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법대로 절차대로. 아주 재미있겠군. 나철통은 왕배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전쟁터에서는 법전보다 총알이 더 빠르다. 너희가 건드린 건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거야. 강한철 사단장은 직무가 정지되어 관사에 연금되었고 나봄 소위 역시 숙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부대는 엄살수 준장이 데려온 임시 지휘관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들은 나철통의 흔적을 지우고 병사들에게 다시 가혹한 일과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나철통은 대대장실에서 쫓겨나 위병소방, 낡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덕배야. 준비됐냐? 나철통이 이지 폴더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대장님. 철원 바닥에 깔린 우리 식구들 다 소집했습니다. 트랙터 50대, 1톤 트럭 30대 대기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철원군 농민회장이자 과거 나철통의 부관이었던 상사 출신 김덕배였다. 좋아. 그리고 용수리한테도 연락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해.
알겠습니다. 기무대 출신 박용술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그 친구 왕배광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철통은 민박집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놈들이 법으로 조지겠다면 우리는 민심으로 조진다. 다음 날 아침, 육사단 사령부 앞과 대대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부패 정치인 왕배광은 물러가라. 우리 사단장님 돌려내라. 비리 군인 엄살수 구속하라. 철원군 농민회, 제양군인회, 부녀회 등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와부대를 에워쌌다. 그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왕배광과 엄살수의 비리 의혹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상황실에서 CC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엄살수 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간인들이 감히 군부대를 포위해? 헌병대 풀어. 다 체포해. 하지만 헌병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 시위대의 맨 앞줄에는 훈장을 주렁주렁 단 6.25 참전 용사들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휠체어를 타고 혹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뒤에는 나철통이 서 있었다. 어이 엄살수. 나와라. 내 놈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보자. 집회 신고 다 하고 왔다. 나철통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왕배광은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역구 관리가 생명인 국회의원에게 이런 대규모 시위는 치명타였다. 게다가 언론사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고 있었다. 저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내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때 왕배광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용술. 과거 기무사령부의 전설적인 수사관이자 현재는 철원에서 작은 흥신소를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여보시오 왕 의원. 나 박용술인데. 내 손에 아주 재미있는 게 들어왔어. 당신이 작년에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건설사한테 받은 뇌물장부랑 녹취록. 이거 지금 기자들한테 뿌리기 직전인데 어떡할까? 왕배광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당신 나철통 사람이야? 아이고, 우리 대장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쓰나. 10분 줄게. 강한철 사단장 복직시키고 나봄 소위 징계 철회해. 그리고 엄살수 데리고 당장 철원 땅 떠나.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당신 얼굴이 장식할 거야. 왕배광은 이를 갈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나철통은 단순히 군인 출신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철원이라는 지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산이었다. 철수해. 당장 철수해. 왕배광이 비명을 질렀다. 엄살수 준장은 영문도 모른 채 왕배광의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들이 도망치자 시위대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겼다. 불곰대장 만세. 민박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나봄은 펑펑 울었다.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나가자 멀리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다. 왕배광은 독사처럼 집요한 놈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플랜 B 가동해. 훈련을 가장한 사고사. 타깃은 나봄 소위다. 내일 있을 혹한기 전술 훈련을 이용해. 실수인 척 수류탄을 까던지 오발 사고를 내던지 알아서 해. 그년만 죽이면 나철통 그 늙은이는 충격으로 쓰러질 거야.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육사단 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왕배광의 신복, 작전참모 독고진 중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실탄 사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철원군 문해리 사격장.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대대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강한철 사단장이 복직했지만 훈련 계획은 이미 독고진 중령에 의해 승인된 상태라 변경할 수 없었다. 나봄 소위는 1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공격 대기 지점에 매복해 있었다. 소대장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부소대장 김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말입니까? 통신이 안 터집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삼중대 병력이 우리 좌측방이 아니라 후방 쪽으로 기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훈련 시나리오랑 다릅니다. 나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다. 봄아, 놈들은 비겁하다. 정면 승부가 안 되면 뒤를 칠 거야. 항상 등 뒤를 조심해라. 전 소대원, 사격 중지, 실탄 잠금 장치 확인해.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200m 우측 능선으로 이동한다. 신속히. 나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원래 있던 참호 쪽으로 박격포 조명탄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건 조명탄이 아니었다. 훈련용이라고 하기엔 폭발력이 너무 강한 연습용 수류탄을 개조한 폭발물이었다. 쾅! 흘기둥이 솟구쳤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소대원 전원이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저 미친 새끼들이 진짜 죽이려고 작정했어. 나봄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소대장님, 삼중대 병력이 실탄을 장전하고 접근 중입니다. 저것들 눈이 돌아갔습니다. 독고진 중령이 매수한 삼중대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대항군 임무 수행 중 5인 사격이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나봄을 노리고 있었다. 나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소대원들의 떨리는 눈빛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부하들이 죽는다. 김중사, 우리 소대에 저격수 출신 있지? 네. 최 병장 있습니다. 최 병장 앞으로. 지금부터 훈련 상황 종료다. 이건 실전이다. 나를 노리는 적들이 온다. 발이나 팔을 노려라. 죽이지는 말고 무력화시켜. 나봄은 소대원들을 독려했다. 우리는 불곰 대대 1소대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안 죽는다. 내가 선두에 선다. 나를 따라와. 나봄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유령처럼 움직였다. 철원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그녀의 놀이터였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며 익힌 길들이었다. 삼중대 병력이 헐떡거리며 능선을 올라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텅 빈 참호뿐이었다. 어디 갔어? 그 순간 사방에서 눈덩이와 함께 나봄의 소대원들이 덮쳤다. 와악! 백병전이 벌어졌다. 나봄은 선두에서 삼중대장의 총을 개머리판으로 쳐내고 로우킥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 삼중대장이 쓰러지자 나봄은 그의 가슴에 공포탄을 발사했다. 탕! 너 전사야. 움직이면 진짜 쏜다. 나봄의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갓 임관한 햇병아리 소위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난 전사였다. 같은 시각 사격장 통제탑. 나철통은 망원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강한철 사단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선배님, 헌병대 투입하겠습니다. 독고진 저놈이 미쳤습니다. 아니, 나더라. 나철통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손녀를 봐라. 이기고 있다. 저 아이는 지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이야. 늑대 새끼들을 상대로 사냥법을 배우고 있어. 나철통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핏줄이야. 아주 잘하고 있어. 산 아래에서는 삼중대 병력이 줄줄이 포로로 잡혀 내려오고 있었다. 나봄 소위는 삼중대장을 포박하여 질질 끌고 왔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나봄이 통제탑 아래 도착해 나철통과 강한철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충성. 일소대장 소위 나봄. 적 지휘관 생포 및 적 부대 섬멸 완료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경상 2명뿐입니다. 강한철 사단장이 달려 내려와 나봄의 어깨를 잡았다. 장하다 나 소위. 정말 장해. 내가 자랑스럽다. 나철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나약함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봄아. 네. 할아버지. 이제 됐다. 너는 진짜 군인이다. 나철통이 손녀를 안아주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도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을 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독고진 중령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통제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고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났다는 절망감이 광기로 변했다. 다 죽어. 다 같이 죽자. 독고진이 창문을 깨고 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위험해. 나철통이 본능적으로 나봄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총알 하나가 나철통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눈 덮인 바닥에 뿌려졌다. 할아버지. 나봄의 비명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탕. 그 짧은 파열음이 철원 문해리 사격장의 시간을 멈춰 세웠다. 나봄의 눈앞에서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감싸 안고 눈밭을 구르던 할아버지 나철통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흩뿌려지는 광경은 마치 잔혹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봄의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렸다. 나철통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낡은 야전 상의가 순식간에 피로 젖어 들어갔다. 괜찮다. 스친 거야. 엎드려. 나철통은 피를 흘리면서도 손녀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밀착시켰다. 통제탑 창문에서 독고진 중령이 광기 어린 눈으로 다시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죽어. 다 같이 죽는 거야. 독고진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였다. 나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변했다. 공포와 슬픔으로 흔들리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시린 사리가 들어찼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진 K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찰칵. 조정관 단발. 호흡 중지. 나봄은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무릎 쏴 자세로 순식간에 통제탑 창문을 조준했다. 거리는 50m. 독고진의 미간이 가늠 쇠 안에 들어왔다. 내가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탕. 나봄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독고진이 들고 있던 권총이 튕겨나갔다. 나봄이 쏜 총알은 정확히 독고진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다. 아! 독고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제 앞에. 당장 올라가. 강한철 사단장이 고함을 질렀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통제탑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나봄은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는 총구를 통제탑에 고정한 채 뒷걸음질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의무병. 의무병 빨리 와. 나봄이 소리쳤다. 그녀는 입고 있던 속옷을 찢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지혈했다.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손을 적셨다. 나철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봄아. 나 괜찮다. 놈은 잡았냐? 잡았어요. 제가 팔을 날려버렸어요. 할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피 많이 나요.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강한철 사단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나철통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정신 차리십시오. 헬기 불렀습니다.
금방 갑니다. 한철아, 내 손녀. 봄이 잘 챙겨라. 놈들이 또 노릴지 모른다. 나철통은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다. 할아버지, 안 돼. 눈 떠요 제발. 나봄이 오열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의무수송 헬기가 착륙했다. 나철통이 실려가고 강한철은 나봄을 헬기에 태웠다. 헬기가 떠나고 남겨진 사격장은 침묵에 잠겼다. 헌병들에게 끌려 내려오는 독고지는 손목이 너덜너덜해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강한철의 부관인 작전 참모가 독고진의 멱살을 잡았다. 이 미친 새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전쟁 영웅을 쐈어. 내 놈은 군사재판 갈 것도 없다. 내가 여기서 죽여주마. 부관이 권총을 뽑으려 하자 헌병대장이 말렸다. 참으십시오. 배후를 캐야 합니다. 이건 단순 우발 사고가 아닙니다. 독고지는 고통 속에서도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흐흐흐. 왕 의원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다 죽었어. 철원군 서면 육군 국군 철원병원 응급실 앞. 나봄은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할아버지의 피로 붉었다. 씻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수술실 등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육군 본부 법무실장 엄살수 준장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나봄 소위, 여기서 뭐하고 있나? 대기 명령 어기고 무단 이탈했더군. 엄살수가 삿대질을 했다. 나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꺼져. 뭐. 상급자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헌병 불러서 체포해. 나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엄살수에게 걸어갔다.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엄살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할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내 놈들이 사주한 개가 쏜 총에 맞아서. 이 이복의 나 소위. 증거 있어? 독고진 중령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봄이 엄살수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쿵 소리가 났다. 기도해라. 할아버지가 살아나시길. 만약 할아버지가 잘못되시면 나는 군복을 벗고 너희를 사냥할 거다. 법? 규정?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손으로 한 놈씩 목을 따주지.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나왔다. 보호자분. 나봄이 엄살수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갔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피했습니다. 쇄골이 부서지고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통 노인분들은 쇼크로 못 버티시는데 나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엄살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운이 좋군.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독고지는 심신미약으로 풀려날 거고 너는 상관 폭행죄로 감옥에 갈 거다. 그때였다. 병원 입구에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다. 비켜. 이놈들아. 병원 로비로 수십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키 스패너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김덕배가 엄살수를 보고 소리쳤다. 저놈이 엄살수다. 잡아. 엄살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비 어디 있어? 하지만 병원 경비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들도 철원 사람들이었다. 나철통 장군이 총을 맞았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김덕배가 엄살수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우리 대장님 쓰러지시니까 만만해 보였냐? 오늘 내가 내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이거 나 장군이야. 장군? 똥별이겠지. 김떡배가 엄살수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기서 너 죽이고 감옥 가도 우린 웃으면서 간다. 나봄이 다가왔다. 덕배 삼촌. 그만하세요. 병원 더러워져요. 나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런 쓰레기 치우는 건 제가 할게요. 삼촌들은 병원 주변 지켜주세요. 놈들이 또 올 거예요. 김떡배는 나봄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다. 예전에 그 순박하던 손녀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니 소대장님. 저희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엄살수는 김덕배의 손에서 풀려나자마자 주랭랑을 쳤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엄살수가 도망친 뒤 나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산소호흡기를 쓴 할아버지는 작아 보였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나봄은 병원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까 독고진의 옷에서 발견한 쪽지에 적힌 번호였다.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처리됐나? 독고 중령. 왕배광의 목소리였다. 나봄은 숨을 고르고 차갑게 말했다. 아쉽게도 실패했어. 왕배광.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누구냐? 너. 나? 나봄이다. 내가 죽이려던 그 노인네 손녀. 어린 년이 겁도 없이 전화를 했네.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나 보지. 잘 들어. 내일부터 밤길 조심해. 잠잘 때도 눈 뜨고 자고. 내가 보낸 사냥개들 내가 다 씹어먹어 줄 테니까. 나봄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부러뜨렸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왕배광은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빌어먹을. 독고진 그 병신 같은 새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해. 엄살수 준장이 옆에서 쩔쩔매며 눈치를 살폈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나철통은 혼수 상태고 나봄 그 계집애는 도간의 든주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압박하면 꼼짝 못합니다. 법? 지금 법 타령하게 생겼어? 나철통이 살아나면 내가 죽어. 그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그거 터지면 내 정치 생명 끝이라고. 왕배광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야, 연락해. 그림자 팀 불어. 비서실장이 기겁했다. 의원님, 그림자 팀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놈들은 진짜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국내에서 움직이면 파장이 큽니다.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야?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해. 오늘 밤 안에 철원병원 싹 다 밀어버리고 나철통, 나봄 둘 다 죽이라고 해. 목격자? 다 죽여도 상관없어. 화재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왕배광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날 밤 철원. 국군 철원병원은 요새로 변해 있었다. 김떡배가 소집한 불곰 전우회 회원 100여 명이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었다. 전직 수색대, 특공대, 공수부대 출신인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병원 옥상에는 박용술이 망원경을 들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기무사 최고의 도청 및 감청 전문가였다. 취직, 삼시 방향 접근, 승합차 세대, 번호판 가려져 있음. 박용술의 무전이 김덕배에게 전달됐다. 알았다. 용접팀 준비해.
병원 정문 앞에는 트랙터와 포크레인으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 그 뒤에는 산소용접기와 쇠사슬로 무장한 철공소 사장 마동철 예비역 상사 전차부대 정비관 출신이 버티고 있었다. 승합차 3대가 병원 입구에서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20명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림자 팀이었다. 길 비켜라. 다치기 싫으면. 그림자 팀의 리더가 으름장을 놓았다. 김떡배가 곡괭이를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나갔다. 여기는 면회 사절이다. 돌아가라. 죽고 싶나 보군. 리더가 손짓하자 괴한들이 달려들었다. 밀어버려. 김덕배의 고함과 함께 뒤에 있던 포크레인 3대가 굉음을 내며 움직였다. 쿵! 포크레인 바가지가 괴한들을 향해 휘두르러졌다. 살인적인 위력이었다.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이 미친 농사꾼들이. 괴한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김덕배를 조준했다. 탕! 하지만 총알은 김덕배를 맞히지 못했다. 병원 2층 창문에서 날아온 화살이 괴한의 팔을 관통했다. 아! 나봄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컴파운드 보호 사냥용 활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총기 사용은 민감한 문제였기에 그녀는 활을 선택했다. 내 구역이다. 함부로 총 꺼내지 마라. 나봄은 다시 활시위를 당겼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2번째 화살이 리더의 허벅지에 박혔다. 공격. 다 죽여. 리더가 악을 쓰며 명령했다. 괴한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오려 했다. 그때 병원 화단에 숨어있던 예비역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동작 봐라. 소화기 발사. 치악. 소화기 분말이 괴한들의 얼굴을 덮쳤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쇠파이프와 삽이 날아들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구타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50대, 60대 예비역들의 완력과 노련함은 젊은 깡패들을 압도했다. 나봄은 2층에서 전황을 지휘했다. 우측 뚫린다. 마 삼촌. 포크레인으로 막아요. 오냐? 알았다. 마동철이 포크레인을 회전시켜 괴한들의 진입로를 차단했다. 그림자 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지만 이런 식의 막가파식 방어는 처음이었다. 트랙터가 돌진하고 비료 포대가 날아다니고 소화기 가루가 눈을 찌르는 난장판 속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병원 후문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쾅! 후문이다. 양동작전이야. 박용술의 무전이 다급하게 울렸다. 정문의 공격은 미끼였고 진짜 정예 요원 5명이 후문으로 침투한 것이다. 제가 갑니다. 나봄이 활을 메고 복도를 달렸다. 후문 쪽은 경비가 허술했다. 나봄이 계단을 내려가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녀를 덮쳤다. 잡았다 요년. 괴한이 나봄의 목을 조르며 칼을 들이댔다. 나봄은 숨이 막혔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배운 특공 무술을 떠올렸다. 나봄은 괴한의 발등을 군화발로 찍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극! 괴한의 힘이 빠진 틈을 타 나봄은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꽂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전술용 나이프로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너희 주인한테 전해.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고. 나머지 4명의 괴한이 나타났다. 나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강한철 사단장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의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지난 훈련 때 다리를 다친 척 위장하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KO 권총 2정이 들려 있었다. 민간인 지역이라 총 안 쓰려고 했는데
내 놈들이 먼저 썼지? 강한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건 정당방위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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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강한철의 쌍권총이 불을 뿜었다. 4명의 괴한이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백발백 중이었다. 사단장님? 나봄이 놀라 바라보았다. 나봄 소위. 내가 늦었나? 선배님 지키러 왔다. 내 별 2개 걸고. 강한철이 씩 웃었다. 병원 밖 상황도 정리되었다. 김덕배와 예비역들은 괴한들을 밧줄로 묶어 마당에 굴비처럼 엮어 놓았다. 이놈들 어떻게 할까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 경찰도 왕배광 한패일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신문한다. 박용술이 괴한 리더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갔다. 너네 기무사 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가 오늘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철원의 눈 덮인 들판은 붉은색과 흰색이 섞여 기묘한 빛깔을 띠었다. 창고 안. 그림자 팀 리더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박용술의 친절한 신문 덕분에 그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불었다. 왕백광. 별장에 비밀 장부가 있어요. 거기 원본이. 나봄이 그 내용을 받아 적었다. 별장 위치는 한탄강, 직탕폭포 근처, 지하 벙커에. 나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적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중환자실. 나철통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떴다. 할아버지. 나봄이 달려가 손을 잡았다. 봄아. 밖이 시끄럽구나. 네. 손님들이 좀 왔다 갔어요. 다 쫓아냈어요. 다친 데는 없냐?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나철통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봄아. 서랍장. 맨 아래 칸. 열어봐라. 나봄이 병실 서랍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게 왕배광 놈이 숨겨둔 탄약고 열쇠다. 놈은 모를 거야. 내가 그 땅에 원래 주인이었다는 걸. 왕배광의 별장이 지어진 땅은 과거 군유지였고 나철통이 사단장 시절 관리하던 비밀 탄약고 부지였다. 왕배광이 불법으로 불화받아 별장을 지은 것이다. 나철통은 그곳의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가거라. 가서 끝내라. 네. 할아버지. 반드시 끝내고 올게요. 나봄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강한철 사단장, 김덕배, 박용술, 마동철 등 불곰 전후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소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김덕배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목표는 한탄강 왕배광 별장입니다. 놈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고 놈을 법의 심판대, 아니 우리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나봄은 전투복 상의를 고쳐 입었다.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작전명은 철의 폭풍입니다. 다 쓸어버립시다. 오전 10시. 왕배광의 별장은 요새처럼 경비가 삼엄했다. 사설 경호원 5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왕배광은 벙커 안에서 금괴와 현금 다발을 챙기고 있었다. 헬기 언제 와? 빨리 뜨라고 해. 중국으로 튈 거야. 엄살수 준장도 옆에서 여권을 챙기며 떨고 있었다. 그때 별장 정문이 굉음과 함께 날아갔다. 쾅! 마동철이 몬 거대한 덤프트럭이 정문을 들이받았다. 뒤이어 김덕배의 트랙터 부대가 진격했다. 밀어버려. 경호원들이 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트랙터의 두꺼운 철판을 뚫지 못했다. 트랙터 뒤에는 예비역들이 숨어 화염병과 돌을 던졌다. 불이야. 불.
별장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나봄과 강한철 그리고 소수 정예팀이 별장 뒤편 절벽으로 접근했다. 여깁니다. 나봄이 할아버지가 준 지도를 보고 바위 틈을 찾았다. 덩굴에 가려진 낡은 철문이 있었다. 열쇠를 꽂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하 벙커로 직행한다. 강한철이 권총을 장전하며 앞장섰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벙커 안. 왕배광은 CCTV로 상황을 보며 절규했다. 저 미친 농사꾼들이 다 죽여. 쏴버려. 그때 벙커의 환기구 뚜껑이 떨어지며 연막탄이 굴러들어왔다. 치익. 콜록. 콜록. 뭐야?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나봄이 나타났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누구야? 왕배광이 금괴가 든 가방을 휘둘렀다. 나봄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목을 꺾었다. 아! 나봄은 왕배광의 무릎을 걷어차 꿇어앉혔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왕배광. 게임 끝났다. 엄살수가 뒤에서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2년. 탕. 강한철이 엄살수의 어깨를 쐈다. 엄살수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엄준장. 군인이 칼이나 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강한철이 엄살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봄은 왕배광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확인했다. 기름진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살려줘. 돈 줄게. 여기 있는 금괴 다 가져가. 제발. 나봄은 차갑게 웃었다. 돈? 필요 없어.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건드렸어. 나봄은 왕배광을 질질 끌고 벙커 밖으로 나갔다. 별장 마당은 이미 불곰 전우회에 의해 평정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전원 포박되어 무릎 꿇고 있었다. 나봄이 왕배광을 마당 한가운데 던졌다. 이놈이 왕배광이다. 우리 할아버지를 쏘라고 사주한 놈이다. 와! 예비역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왕배광을 찢어 죽일 기세였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왕배광은 희망을 가졌다. 구조대다. 내가 부른 헬기야. 하지만 헬기에는 국회 마크가 아닌 YTN, KBS, MBC 등 방송사 마크가 찍혀 있었다. 박용술이 미리 언론사에 제보해 생중계 헬기를 부른 것이다. 카메라들이 왕배광의 추한 몰골과 금괴 가방, 그리고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을 하늘에서 찍어 전국에 송출했다. 끝났군. 완벽하게. 강한철이 헬기를 보며 말했다. 나봄은 주머니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다. 이게 증거다. 왕배광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왕배광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철원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보였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다. 그것은 승리의 바람이었다. 한탄강 직탕 폭포 인근의 왕배광 별장. 대한민국의 아침 뉴스는 철원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영상으로 뒤덮였다. 생중계 헬기가 포착한 화면 속에는 속옷 바람으로 질질 끌려 나오는 전직 국회의원 왕배광과 피투성이가 된 육군 준장 엄살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나봄은 왕배광을 별장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연못에 처박았다. 얼음이 깨지며 왕배광이 비명을 질렀다. 차가워. 살려줘. 다리에 쥐가 났어. 차가우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병사들이 내 욕심 때문에 겪었던 추위에 비하면 그건 온천물이다.
나봄은 연못가에 서서 왕배광이 허우적거리는 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왕배광이 기어나오려 하면 마동철이 삽으로 얼음을 깨서 다시 밀어넣었다. 거기 있어. 뇌가 얼어서 정신이 좀 들 때까지. 별장 주변은 이미 헌병대와 경찰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봄과 불곰 전우회 회원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고 국민 여론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했다. 왕배광 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왕배광에게 수갑을 채웠다. 왕배광은 덜덜 떨며 나봄을 쳐다보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뒤에는 더 큰 분이 계셔. 너희 같은 개미들은 상상도 못할 분이. 나봄은 왕배광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큰 분이라는 놈. 내가 지금부터 만나러 갈 거야. 내가 적은 장부 들고. 왕배광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봄이 든 낡은 장부를 보며 절망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줄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이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봄은 강한철 사단장과 함께 지프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나나 소위. 수도방위 사령부로 갑니다. 강한철이 핸들을 꽉 쥐었다. 거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다. 위험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장부에 적힌 마지막 이름. 그 사람을 잡아야 이 전쟁이 끝납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국방부 차관 독사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왕배광과 엄살수, 피도광을 조종해 군납 비리를 주도하고 철원 일대 군유지를 사유화한 몸통이었다. 차 안에서 나봄은 병원에 있는 김덕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할아버지는요? 일어나셨다. 뉴스 보고 계셔. 아주 통쾌해하시면서 전복죽 한 그릇 다 비우셨다. 나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삼촌,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 가서 마지막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올게요. 걱정 마라. 대장님은 우리 목숨 걸고 지킨다. 그리고 용수리가 그러는데 독사영 차관이 지금 김포공항으로 튀려고 한단다. 알겠습니다. 나봄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사단장님, 목표 변경입니다. 김포공항으로 밟아주십시오. 강한철이 기어를 변속하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육사단장 관용차가 굉음을 내며 국도를 질주했다. 김포공항 출국장. 독사영 차관은 선글라스를 끼고 불안한 듯 주위를 살폈다. 그의 손에는 위조 여권이 들려 있었다. 왕배광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 도피를 선택했다. 빨리 수속해. 그가 탑승구로 향하려던 순간이었다. 와장창. 공항 로비의 유리문이 박살나며 지프차 한 대가 들이닥쳤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전투복 차림의 나봄과 강한철이었다. 나봄의 손에는 K의 소총 대신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독사영, 거기서. 나봄의 일갈이 공항 로비를 울렸다. 독사영이 기겁하며 경호원들 뒤로 숨었다. 막아. 저 미친년 막아.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강한철 사단장의 제압술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현역 소장의 무력은 실전 그 자체였다. 나봄은 독사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행기표는 필요 없을 겁니다. 당신이 갈 곳은 콩밥 나오는 곳이니까.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차관이야. 나봄은 서류 뭉치를 독사영의 얼굴에 뿌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게 당신이 왕배광에게 받은 뇌물 내역,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살인 교사 증거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독사영은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다. 공항 경찰대가 달려왔지만 강한철 사단장이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며 상황을 통제했다. 군 수사 작전 중입니다. 이자는 국가반역죄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나봄은 바닥에 주저앉은 독사영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국방을 좌지우지했던 권력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총을 맞았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죄 평생 감옥에서 갚아라. 독사영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봄은 긴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긴 겨울밤 같았던 싸움이. 독사영의 체포로 거대한 비리 카르텔은 와르르 무너졌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고 육사단뿐만 아니라 전군의 비리 군인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철원군 서면 일대는 축제 분위기였다. 나철통과 나봄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일주일 뒤 국군 철원병원 퇴원날. 병원 앞은 인산인해였다. 김덕배와 불곰 전우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인근 부대 병사들, 철원 군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온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병원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나철통이 나왔다. 그의 옆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봄 소위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와! 불곰 장군 만세! 나봄 소위 만세! 함성과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나철통은 쑥스러운 듯 손을 들어 답했다. 허허. 늙은이가 병원에 좀 누워 있었다고 별 유난들을 다 떠는구만. 그때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인파가 갈라지며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걸어왔다. 별 4개. 대장이었다. 참모총장은 나철통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선배님. 후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철통은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봄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2발로 받겠다. 나철통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참모총장의 경례를 받았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군인이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참모총장은 나봄에게 돌아섰다. 나봄 소위. 예. 소위 나봄. 귀관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전 장병의 귀감이 되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1계급 특진을 명한다. 참모총장은 나봄의 어깨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떼어내고 다이아몬드 2개가 박힌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리고 귀관이 원한다면 육군본부나 국방부 같은 상급 부대로 전출을 보내주겠다. 편한 보직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나봄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울에서의 편안한 군 생활,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다. 하지만 나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나봄은 옆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김덕배와 전우회 삼촌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철원의 군인입니다. 이곳의 추위와 바람 그리고 이곳을 지키는 전우들이 좋습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철책선 앞 최전방입니다. 참모총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불곰의 손녀답군. 알겠다. 귀관의 뜻을 존중한다. 행사가 끝나고 나철통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은 불곰 전우회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하게 수리해 놓았다. 깨진 창문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그을린 벽은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마당 평상에 나철통과 나봄이 마주 앉았다. 김덕배가 끓여온 토종닭 백숙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할아버지, 드세요. 나봄이 닭다리를 뜯어 할아버지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나철통은 닭다리를 보며 껄껄 웃었다. 우리 봄이가 이제 중이님이 되셨으니 내가 경례를 먼저 해야 하나? 아이 참. 할아버지도. 나봄의 얼굴이 붉어졌다. 봄아, 아까 왜 서울 안 간다고 했냐? 거기 가면 몸도 편하고 시집도 잘 갈 텐데. 나철통이 넌지시 물었다. 나봄은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싸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요. 제가 편한 곳으로 도망치면 제 후임들이 또다시 피도강 같은 놈들에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남아서 지킬 거예요. 이 부대를 그리고 할아버지를요. 나철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했다. 밥이나 먹자. 식겠다. 나철통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보다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제 정말 다 컸어. 겨울이 가고 철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었던 한탄강의 얼음이 녹아 흐르고 지뢰밭 사이로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육사단 불곰대대. 나봄 중위는 이제 전설이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일중대는 사단 최정의 중대로 거듭났다. 병사들은 그녀를 작은 불곰이라고 불렀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가 병사들보다 먼저 뛰고 먼저 구르고 가장 늦게 잠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중대장님, 오늘 점심 메뉴 삼계탕입니다. 행정보급관이 신나서 보고했다. 예전에는 횡령으로 인해 맹탕이었던 국이 이제는 닭 반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진짜 삼계탕이 되었다. 그래, 애들 많이 먹이라고 해. 오후 사격 훈련 빡세게 할 거니까. 나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피멍 자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만이 남아있었다. 주말 오후, 나봄은 비번을 맞아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나철통은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다. 다친 어깨는 많이 호전되어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뭐냐? 우리 중대장님 오셨네. 나철통이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났다. 오늘 날씨 좋죠? 우리 소풍 가요. 소풍? 다 늙어서 무슨 소풍이냐? 가요 얼른. 제가 김밥 쌌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고석정으로 향했다. 철원 최고의 절경인 고석정. 기암 괴석과 강물이 어우러진 그곳 정자에 두 사람이 앉았다. 나봄이 싼 김밥은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맛은 좋았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저 임관할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자 불의를 찌르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멋진 말이지. 저 그 약속 지킨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군인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철통은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아, 사실 나는 내가 군인이 되는 게 싫었다. 네? 왜요? 너무 힘든 길이니까. 외롭고 고독한 길이니까. 내 손녀는 그냥 예쁜 옷 입고 편하게 살길 바랐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틀렸더구나. 나철통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군복을 입었을 때 가장 빛나더구나. 너는 천상군인이야.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할아버지,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니 내가 죽어도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겠어. 또 그런 말씀.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 별 타는 거 보셔야죠. 그래. 봐야지. 우리 봄이 장군 되는 거 꼭 봐야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나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난간에 섰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북쪽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힘찼다. 나철통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의 옆에 섰다. 노장과 청년 장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철원의 땅에 깊게 새겨졌다. 그날 이후로도 철원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비리 군인과 부패한 정치인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불곰 할아버지와 암사자 손녀의 이야기는 술자리 안주가 되고 신병들의 교육 자료가 되어 전해 내려왔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그들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철책선 앞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철원의 봄은 짧지만 그들이 피워낸 희망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